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내 몸이 발전하는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측정. 두 번째, 주관적인 측정. 객관적인 측정에는 체중, 사진, 둘레, 체지방 퍼센테이지가 있고, 주관적인 측정에는 옷, 수면, 스트레스, 배고픔, 발걸음, 훈련, 즐거움, 에너지 레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차의 내용대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좋아지는지 체크하는 방법엔 체중, 둘레 재기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체크 방법은 아닙니다. 몸이 좋아졌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측정 가능한 팩트와 숫자 및 정보를 다루고, 주관적인 기준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몸을 평가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직관과 주관적으로밖에 몸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만 평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확실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평가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체중. 체중이야말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객관적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바로 단편적인 하루 측정으로 그 체중이 본인의 체중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체중을 잴 때는 항상 주 단위로 한 주당 최대한 많은 날을 측정해서 그 값의 평균값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체중을 측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가며 측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A. 아침에 소변을 보고 공복에 똑같은 옷차림으로 측정할 것. B. 똑같은 체중계를 사용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할 것. C. 주에 3일에서 7일은 측정할 것. D. 여성의 경우 달을 주기로 계산할 것. 체중의 경우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변인이 많습니다. A. 음식량.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함에도 음식의 밀도와 부피에 따라, 그리고 음식량에 따라 위장의 무게가 늘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쌀 100g과 고구마 100g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B. 탄수양. 탄수화물은 수분을 끌어당기기에 탄수화물 섭취 또한 체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과도한 탄수 섭취는 체내 수분량을 올려 체중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C. 수분량. 수분은 근육과 지방량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 또한 체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D. 소금량. 소금은 체내 수분 보유량을 늘립니다. 따라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중이 올라가는 이유가 됩니다. E. 스트레스.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체내 수분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F. 수면. 스트레스와 관련해 이 또한 체내 수분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수면의 질과 총 수면 시간이 근육과 지방의 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G. 월경.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시 체내 수분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H. 알코올. 알코올을 마시면 탈수작용이 일어나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 시간대. 아침과 점심, 저녁에는 다 체중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아침에는 공복일 확률이 높고 저녁에는 식사를 한 이후이기에 위장 무게가 늘어 체중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체중과 관련해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하니 다이어트 시에도 체중이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빠지는 만큼 그만큼 근육량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중 변화를 체크할 경우 사진을 보며 진보 과정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 사진을 찍어서 체크할 경우에는 똑같은 조명에 똑같은 각도에서 전면부와 후면부를 같이 찍으며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화장실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해 촬영한 영상에서 스크린샷으로 사진을 남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림메스업의 경우에는 달 단위로 사진을 찍어도 무방하지만 커팅의 경우에는 주 단위로 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 시 보디빌딩 규정 포징을 찍은 후 비교해보면 본인의 진보 상태를 눈으로 체크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둘레 재기. 둘레 재기의 경우에는 체중이 천천히 빠질 때 활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체중이 빠졌음에도 둘레가 유지되거나 늘었다면 근성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둘레 재기가 다이어트와 근성장의 직관적인 지표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변인들과 함께 본다면 둘레 재기 또한 하나의 좋은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측정할 때는 똑같은 줄자로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하는 부위로는 목, 가슴, 이두, 허리, 힙,
허벅지, 종아리가 됩니다. 네 번째, 체지방 퍼센테이지. 체지방 퍼센테이지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헬스장에 있는 인바디 기계가 아닌 DEXA, BIA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기구들은 부위별 근육량과 체지방량, 총 근육량, 수분, 체중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킨폴드 캘리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캘리퍼의 경우에도 싸구려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쇠재질의 캘리퍼를 사서 쓰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캘리퍼의 경우에는 측정 시 플라스틱이 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킨폴드로 체지방을 측정할 땐 3점법으로 적용하시고, 남성의 경우엔 허벅지, 복부, 가슴을 각각 3번씩 측정해 평균을, 여성의 경우에는 허벅지, 복부, 삼두를 각각 3번씩 측정해 평균값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관적인 측정 방법인데요. 이는 결국 개인의 느낌, 생각, 감정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옷. 옷은 본인의 진보 과정을 볼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림메스업을 하고 계신다면 옷 사이즈가 작아서 새로운 옷을 구매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커팅을 하신다면 옷이 널널해질 것이고요. 특히 팔둘레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기에 타이트해진 혹은 널널해진 소매를 보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 수면도 하나의 주관적인 평가에 들어갑니다. 수면의 질과 양 둘 다 평가 요소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수면의 양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 요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잤느냐는 결국 수치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은 주관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밤새 뒤척이거나 8시간 잤음에도 수면이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수면의 질이 떨어짐을 말할 것입니다. 수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면은 훈련, 회복, 근성장, 근손실, 배고픔 등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관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복과 수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물 보유량을 늘려 체중이 정체되거나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변인들은 일정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배고픔. 배고픔도 생리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주관적인 평가로 들어갑니다. 배고픔 수치가 높다면 결핍 칼로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스트레스는 배고픔을 더 느끼게 만들고 저볼륨, 고밀도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림메스 없이 배고픔 수치가 낮다면 이는 메타볼릭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식단에서 더 큰 칼로리를 섭취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걸음 수. 발걸음 수는 니트, 그러니 비활동 수치를 제공합니다. 다이어트를 진행할수록 발걸음을 포함한 니트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체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체지방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체지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에서 활동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활동 수치를 꾸준히 늘리거나 평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을 돕고 체지방이 느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훈련. 훈련 퍼포먼스도 하나의 주관적인 평가에 들어갑니다. 훈련은 근성장과 근손실,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에 퍼포먼스의 중요성을 놓치는데, 다이어트 시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퍼포먼스가 늘었다면 진보했다는 것이고, 퍼포먼스가 줄었다면 퇴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진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객관적 판단에는 체중, 사진, 둘레, 체지방 퍼센테이지가 있다. 나머지 하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주관적인 판단에는 옷, 수면, 스트레스, 배고픔, 발걸음수, 훈련이 있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